네, 2022년 8월 29일 이정훈입니다. 막 자정이 넘어가지고 30일이긴 한데 29일로 한정하면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대한제국을 대일본 제국에게 헌납한 국치일입니다. 누가? 순종 황제가 도장을 딱 찍어준 한일 합방한 날입니다. 참 슬픈 날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프간 난민 반기면서 탈북 난민 외면하는 정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난민 문제는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프간 조력자,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며칠을 보냈죠. 진천에서 첫 주말을 보냈습니다. 390명. 그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자가격리를 했다. 그런데 남성, 여성, 성인 1명하고 10살짜리 남자아이, 11살짜리 여자 어린이, 도합 4명이, 가족은 다 다르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대요. 아이들은 10대의 어린이들은 코로나 안 걸리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확진을 받았는지 좀 궁금한데, 어쨌든 이들의 가족들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재검사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상세한 보도가 나오고 있죠. 우리 정부는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적극 지원을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답니다. 법무부 등에서 직원 40명, 또 민간 전문 방역 인력 12명 등 총 59명이 생활시설 운영팀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들은 14일간 격리된 뒤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고 6주 뒤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들의 입국으로서 특별기여자,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게 2018년에 예멘이 남북 통일을 했다가 개판이 된 나라죠.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군대, 하나의 검찰이 있어야 되는데 2개의 정부가 있고 2개의 군대가 있는 통일, 그건 이제 내란으로 가는 건데, 그런 통일을 했다가 아주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데, 그 예멘 난민들이 2018년 한 500명이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에서는 반대 집회가 일어나고 시끄러웠었죠. 그게 반복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나왔는데, 아프간 난민들이 머문 진천, 인천 인재개발원 주변에는 진천 군민하고 시민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 시민 여러분 한국 입국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답니다. 글쎄, 진심일까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아프간 난민들은 대한민국에 협조도 하긴 했지만 주로 미국 협조자들이죠. 그 미군 기지에서 근무를 오래 했고, 우리는 2014년에 철군을 다 했고요. 물론 이제 우리 대사관하고 그런데 협조하신 분들이 있지만 미군 측의 협조자가 더 많죠. 우리가 미국을 도와준 거죠. 우리 국민들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수용한 진천 국민들의 포용력에 응원하기 위해서 진천 특산물을 구입한답니다. 그래서 진천군은 특별기여자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부터 평소보다 3배 많은 이 지역 특산물 주문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몰 구매 후기에도 감사한 마음에 구매했습니다. 돈줄 나세요. 돈으로 혼줄 나세요. 국격을 높여줬다 등의 댓글이 붙었다는데, 그래서 이런 댓글 누가 붙였을까요? 이런 댓글 붙이려면은 탈북자들이 들어왔을 때도 붙여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탈북자 난문은 탈북자 입국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정권이 되면 안 되죠. 국가인권위에는 성명을 내서 우리 정부의 아프간 협력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 국내 이송을 환영한다라면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아프간인들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다면 난민법에 따라 심사하되 아프간의 열악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 국가로서의 책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길 기대한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네, 정부에게 여지를 준 거죠. 이렇게 더 해라, 이렇게 열어준 거죠. 그리고 나오는 기사가 94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난민 신청자는 72,217명이었는데 인정자는 1,112명으로 3%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제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난민의 적극적인 나라였나요?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도 되나요? 세계가 움직이는 걸 봅시다. 미국은 자기네 필요가 있어서 아프간 난민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뽑아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영어할 수 있는 배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탈레반 정권에서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무지렁인 사람들도 탈레반 정권에서 애먹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탈출을 하는데 그분들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뽑아주지 않죠. 이들은 자기 두 발로 또는 짐승을 타고 또는 차가 있다면 국경을 넘어서 탈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카불 공항보다 더 많은 아프간인들이 향하는 곳은 서쪽에 있는 이란입니다. 이란과 아프간 국경은 한 900km를 맞대고 있는데 현재 이란에는 아프간인 300여만 명이 넘어와서 이미 난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탈레반이 진격을 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넘어오고 있어서 지금 이란은 접경지역 경비를 강화하고요. 특히 이제 많은 난민이 넘어오는 사스탄 발루치스탄 주인가요? 거기에는 철조망까지 철조망을 깔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란으로 넘어온 아프간 난민들이 또 이동을 해갖고 터키로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터키 언론하고 인권단체들은 난민을 반기는 게 아니라 우리 당 전혀 반대입니다. 지난달부터 매일 1000명 이상의 아프간 난민이 이란을 거쳐 터키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터키에 들어온 이들은 또 터키에 난민 신청도 안 하고 그리스나 키프로스, 유럽으로 가려고 그래요. 때문에 터키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이란 접경에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는 아프간 난민에게 안전한 천국이 될 의무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자, 이란 거쳐서 터키 거쳐서 그리스로 가는데 그리스도 터키 넘어오는 아프간 난민 막으려고 이스탄불 쪽에 이제 터키와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거기 40km의 장벽을 세웠답니다. 그리스 정부가 터키 국경에. 장벽 건설 현장을 시찰한 공공시민질서 보호장관, 우리를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국가로선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수동적일 수는 없다. 국경 안전을 지키고 불법 행위를 일절 용납하지 않는 게 나라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민 장관, 법무부 장관이겠죠. 우리는 아프간을 떠난 수백만 명을 받아들이거나 그리스를 통해 유럽 연합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프간에서 뽑아내는 가장 키 스테이션은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이 미국과 어떻게 얘기를 해갖고 카불에서 들어가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 비행기들이 이스탄불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프간하고 파키스탄은 267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국경입니다. 근데 이 중에 90%의 국경선에 4m 높이의 이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도 달았습니다. 아프간과 연결된 주요 검문소에는 철저한 검색을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등 입국 서류가 완벽히 갖추지 않은 아프간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계는 아프간 난민들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프간에서 철군하는 미군이 선별적으로 선택한 세력만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 온 아프간 협조자들도 주로 미국에 협조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가 갑자기 390명 받아들이고 아프간 난민들을 마구 받아들이겠다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모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까 국가인권에서 난민법 제정 얘기했는데 난민법 잠깐 보겠습니다. 1조 목적 어쩌고 저쩌고 2조에서 이 당에서 난민을 정의를 했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원래 자기 소속국이죠, 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난민은 이 법에 따라,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3조에서는 강제 송환을 금지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간 난민은 받아들이면서 난민법 근거로 탈북 난민은 받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까 난민법은 외국인만으로 한정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 사람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통치를 받는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북한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 국민으로 분명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북한 이탈 주민법, 북한 난민법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해서 북한 이탈 주민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은 목적을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이 법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북한 이탈 주민을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이 아닌 북한인을 말한다. 북한을 벗어난 북한인을 말한다. 딱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했고, 대한민국은 이들을 인도주의에 입각해 특별히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혀놨고요. 이 일들은 제가 수차 얘기한 주사파 출신 이인영 씨가 있는 통일부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임무를 방기하거나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이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처벌 조항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간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국 정부가 심양에 수감 중이던 탈북인 50명을 북한으로 강정 송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안 가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꿈쩍도 안 했습니다. 때문에 개인들이 움직였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원 회장이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인권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중국은 유엔 인권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유엔 인권규약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인류에 입각한 세계인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북생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태원 변호사가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해야 되죠. 근데 문재인 정권은 친중인지 뭔지 꼼짝도 안 합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이자 물망초 이사장도 역시 1인 시위를 하면서 중국은 난민 협약과 고문방지 협약 비준 당사국인데 협약상 의무를 가볍게 무시한 채 저렇게 탈북자를 북송하고 있다. 송환된 탈북자들이 최소한 고문당하거나 죽음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북송을 지속하는 것은 중국이 정상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다라고 비난합니다. 대한민국이 해야 될 거를 이렇게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많죠. 문재인 정권은요, 2019년 11월 월남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살인범이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타고 왔던 목선 10톤짜리 오징어 잡이배도 해상에서 북한에 전달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짓을 문재인 정권이 했습니다. 그래놓고 아프간 난민들은 받은 걸 자랑하면서 계속 난민을 받아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이탈 주민법도 있는데 피는 물보다 찔합니다. 왜 거꾸로 갈까요? 이상하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019년 10월 달 이들이 월남하기 직전이죠. 이들은 17톤짜리 오징어잡이 목선을 타고 18명이 승선을 해서 김책항을 나와갖고 동해 북쪽 수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선장이 가혹행위를 해갖고 선원 3명이 선장과 동료 선원 등 15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시신을 버렸답니다. 그리고 이 3명이 배에서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자강도는 저 내륙이잖아요. 도피할 자금을 도피하려고 김책항에 들어갔다가 배에서 내린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돼 버렸습니다. 그러자 2명이 배를 몰고 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더 내려왔죠. 결국은 삼척, 강원도 남쪽까지 내려왔습니다. 11월 2일 날 비로소 우리 해군이 납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를 할 때
분명히 귀순 여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때 한참 북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랬었죠. 하노이 노딜 이루어지고 난다고 그 다음에 판문점 회동에서 또 깨지고 난 다음에 북한이 뭐 삶은 소대가리 뭐 어쩌고 하는데도 북한하고 뭐 해보려고 할 때죠. 북한 달리려고 할 때죠. 이때 문 정권은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라면서 이들에 대한 북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오후 3시 10분 판문점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보냅니다. 다음 날에는 배도 북한에 넘겨줍니다. 이러한 문 정권은 이 두 명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만큼 부탄 이탈 주민 보호법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 구조 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랑 잘못된 적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조 1항 보겠습니다. 보호 결정의 기준인데 1항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가 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 비정치적 범죄자. 그러니까 테러라든지 집단 살해는 정치적 범죄고요. 살인은 정치적 동기는 없이 살해한 걸 얘기합니다. 위장 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자 등등입니다. 바로 구조 1항의 2호를 갖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법 자체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받아들인 후 북한 이탈 주민법이잖아요. 보호 정착에 대한 거니까 이러한 혐의가 있는 사람은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보호 정착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원래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혐의가 있어서 보호 대상자가 안 된 북한 이탈 주민은 270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7명은 살인 등 중대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는 줬고요. 다만 보호를 지원은 안 해줬을 뿐입니다. 강제 송환은 한 적이 없습니다. 더 확실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나 공작원들이 여기서 발각되면 총격전을 벌이죠. 그때 우리 군경을 살해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살인죄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당연히 자기는 귀순 안 하겠다고 버티죠. 근데 우리가 한참 설득하고 보여주면 귀순 의사를 밝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인죄로 기소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봐줍니다. 김현희 씨, 대한항공기 폭파해서 많은 사람 죽였죠. 살인죄로 기소했나요? 안 했죠. 강릉 잠수함 타고 왔던 이광수 씨, 간첩죄로 기소했나요? 살인죄로 했나요? 안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희생하게 했는데도. 근데 지금까지인데 그런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 죽였다가 돌려보내요. 북한 주민 죽였으니까 남쪽으로 올 수 있는 건데. 아프간 협적자를 특별 공로자로 받아들인 거는요, 예외적이합니다. 타국 난민 수용은 상당히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도주의 좋아하다가 누가 어디에 어떻게 섞여 들어온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하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지 아직 세계까지는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프간 미국 협조자를 구하는데 그 전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오겠다는 탈북인들을 구하는 데 전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문재인 정부가 통일 뭐 한다 그러는데 통일할 뜻이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잖아요. 진짜 김정은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저는요, 차기 대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이제는 김정은한테 하야를 요구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북한 통치권을 나한테 넘겨라. 너는 능력이 없고 북한 주민들이 못 견딘다. 내가 통치하겠다. 그리고 너 우리한테 귀순해라. 이렇게 나가야죠.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해서도 딱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받아주면서 통일할 준비를 가야 되죠. 우리가 주력해야 될 문제는 탈북자, 북한 난민입니다. 아프간 난민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해결해 놓고 이게 훨씬 중요한 거고 아프간 난민 뭐 해갖고 칭찬받고 뭐 이런 정치적으로 가지 말고 진짜 정치적으로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중에 범죄 행위가 있으면 지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죠. 국가인권위에도 탈북자에 주목하십시오. 엉뚱한 걸로 갔기 때문에 나라 망한 것이 111년 전 바로 오늘입니다. 9.7. 9.7 특별히 경축 구리시장은 조기를 내걸게 했다는데 그 정도 외에는 국내에 관심이 없는데 탈북 난민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아프간 난민 자랑하는 이런 정권, 이런 색채로 가다 보면은 나라 꼴이 엉터리가 된다. 9.7을 맞아서 특별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